교육부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에 따라서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서 전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입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물론 퇴출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이 정부가 교육개혁, 이 대학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영 실효성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엔 좀 강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평가를 교육부가 시작한 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 20여 년 정도가 됐지요. 그런데 교육부가 이번처럼 아주 정말 그야말로 작심하고 평가를 하고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그 시도를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평가가 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자체 평가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네. 처음에 1980년대 중반에 시작을 할 적에는 뭐 그 법적인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육부가 제시한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육부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학과를 선택을 해가지고 소규모의 시설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교수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해주는 그런 수준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커져서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등의 교육부 대규모 지원 사업을 위한 평가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는 고등교육법에다가 자체 평가하고 인정 제도를 제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평가에 맛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때도 주로 이제 교육부가 대교협을 활용해서 분야별로 대학의 교육 목표, 교수 확보율, 교수 봉급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에는 교육부가 적지 않은 지원금을 이 보상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우수학과라는 명예가 주어지기도 했는데요. 문제도 있었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대교육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이 설득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대학이나 학문 분야에서는 그런 평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대학의 특성화였습니다. 그렇죠. 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부가 줄기차게 대학의 특성화를 요구를 해왔는데 특성화 교육 외쳐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학 중에 전국의 어느 대학도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교육부가 그동안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평가의 그 성과가 이 평가 자체가 너무 겉으로만 요란스러웠지 실제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주 확실한 그 증거이겠죠. 오히려 교육부의 강력한 특성화 요구가 부작용을 키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초 학문 분야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161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수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58개밖에 안 됩니다. 화학과는 61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물리학과는 47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기초학문이 완전히 그렇죠. 이건 뭐 문과 인문학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문학과가 죽어가고 철학과가 죽어가고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가 죽어가는 거죠. 이 기초학문 분야가 죽어가는 대학은 결국은 이제 학생들의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교육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 사회가 바라는 모습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좀 씁쓸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평가나 구조조정 요구에 각 대학들이 특별히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가 그야말로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우선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입법을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이 대학 평가에 대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만 되어 있고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문이라는 상임위가 아주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한 법률에 따른
평가 예산 75억은 이미 작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원의 그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못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상설 평가 조직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네. 교육부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발도 안 맞고 지금. 예, 법률도 안 만들어졌는데 때문이네요. 예산이 네. 배정이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런 네. 상황입니다. 신기하네요. 아마도 여당의 대표를 지낸 그 막강한 정치인이 장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예, 법률도 없고 조직도 채 그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평가 편람이라는 걸 또 내놨습니다. 예,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번 평가가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과 모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 더구나 심각한 거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상설 조직이 무려 9년 동안 그 살아남아서 9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가를 하고 구조조정 요구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여기에 이제 대학들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영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군요. 예. 예. 뭐 대학 평가뿐이 아니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교수 연구 분야, 뭐 교수당 학생 수, 취업률 같은 게 대학 평가 대상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평가 대상에 넣는다는 겁니까? 교육부의 얘기는 언뜻 들으면 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지금까지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역시 교육 목표, 학사 행정을 얼마나 엄정하게 하느냐, 예. 이 취업률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를 합니다. 예. 이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제시해서 그 평가하는 항목도 있고 평가위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성적인 요소도 더했다고 그럽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교육부가 임의로 그 제시한 지표가 문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미리 실사를 통해서 대학의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그걸 목표로 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의 방향은 특별히 정원 감축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심각하게 문제죠. 전국의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최상위권 A등급을 맞는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는 모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원 감축을 그 요구를 하거나 최하위 등급의 경우에는 퇴출까지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한 번으로 끝나면은 한 번 매를 맞고 끝난다. 사실은 작년에도 이거 비슷한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강대학도 그 입학 정원이 일부 감축이 됐는데 예.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년 동안 이렇게 반복해서 매를 맞고 나면은 아마 살아남는 대학이 몇 개나 될 수 있을까? 네. 아마 교육부의 말을 잘 듣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는 대학만 살아남고 좀 뭔가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는 대학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네,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 대학도 그렇지만 이 교육부의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부의 그 요구는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를 아주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네네. 이미 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하위권 대학이 문을 닫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이 하위권 대학이건 상위권 대학이건 상관없이 대학이 문을 닫고 떠날 수 없도록 퇴로를 막아놓은 상태예요. 예, 예. 이런 상태에서 이 평가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전국에 한 4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400여 개의 대학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은 채로 예. 평가를 해서 그 모든 대학에다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태도거든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살아남지 못할 하위권 대학은 억지로 살려두고 예. 그 재단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두고
잘하고 있는 대학들을 불이익을 줘서 예. 잘하고 있는 대학의 정원을 감축을 해가지고 더 운영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네.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게 네. 모든 대학이 지금 긴장하고 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교육부에서 내놓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교수님처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 구조 개혁과 또 평가로 인해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고요.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공정한 평가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